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면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살면서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겪은 그때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고도 싶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어갈 무렵 불안했던 부부 생활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제 의견은 묵살한 채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몇 번이나 이혼 서류를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계속 고려하며 참았던 이유는 제 곁에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매일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자랐었죠. 그리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갈라섰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가정만큼은 절대 깨지 않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힘들더라고요. 저만 잘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타이틀 때문에 시댁 식구들조차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지 않으셨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박해는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 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사랑하는 딸 하나 보고 계속 버티며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혼만큼은 제 딸에게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입김 때문에 물들어버린 남편의 지나친 행동들에 버티고 있던 저도 조금씩 쓰러지기 시작했네요. 처음 저와 만났을 당시 평생을 사랑해 주겠다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한순간에 바뀌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제 몸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젠 틀려 먹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시켰어야 했는데. 아들, 너는 데려와도 저런 애를 데려와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만 좋으면 장땡이니? 어머님,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나는 네 몸이 더 너무한 것 같다. 이혼 가정인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봐봐라. 몸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네 몸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어버린 거다. 그런데 하필 왜 우리 집안까지 피해를 주는 거야? 이래서 결혼 전에 모든 걸 검사해야 된다니까. 아들, 너도 무슨 말 좀 해봐라. 이렇게 계속 살 거니? 그냥 이혼하고 새삼 살면 되는 건데 뭘 그리 망설이는 거야? 너도 나한테 속마음 보여줬으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예정 때문에 그러는 거면 어리석은 짓이다. 네가 먼저 좋다고 따라다니고 결혼하겠다며 들러붙었지만 그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결혼 이후 현실이잖니. 당연히 우리 집안과 모든 부면이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살다 맞이하게 될 며느리가 불임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했는데 좋은 소식은 들을 수도 없잖니. 하나뿐인 며느리는 길거리에 돈을 그냥 뿌리면서 다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보슬이가 다 듣고 있잖아요.
애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요? 이렇게 스트레스 주니까 제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없는 거라고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혼자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딸 앞에서 상처되는 막말을 뱉는 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게 되었고 듣고 있던 신우는 어른들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다며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남편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이혼하겠다며 보슬이를 품에 안고 시댁을 뛰쳐나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제가 이불을 덮고 있는 위에 무언가를 툭 던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불을 들춘 뒤 확인해보니 갈색 서류 봉투였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자 이혼 서류를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였어요. 서류를 보자마자 또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였고 한참 동안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인생길을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부터 침묵을 지키던 남편이 제가 거실에 나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자 입을 열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에 결국 붙잡고 있던 이 선까지 잃게 되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말았네요.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집 처분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당신도 한 공간에 있는 거 숨 막힐 거 아니야? 그리고 보슬이는 우리 어머니가 보살펴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몸만 나가면 될 거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주겠지만 그렇다고 당신 편의를 모두 봐줄 수는 없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슬이 얼굴 보게 해줄게. 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 거냐고. 어떻게 보슬이와 나를 떨어뜨릴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이 한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 나보고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보슬이만큼은 내가 키울 거야. 알겠어? 내 딸이라고. 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이 데리고 가면 뭐가 좋아지는데? 냉전 한 푼 없는 집안에서 보슬이 미래 책임질 수 있냐고. 장모님처럼 시장에서 야채나 팔게 시키게? 당신이 보슬이한테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데 부족함 없이 키워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데리고 갈 생각도 하지 마. 당신도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그냥 동네 사무실에서 남들 커피나 타주며 짤짤이 돈 벌어먹으면서 살 거 아니야.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혼자 나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결국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바람에 보슬이가 눈물을 흘리며 거실로 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찌나 불쌍하던지 너무 미안해 가슴이 아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들이 왜 하필 저에게 닥쳤는지 너무나도 괴롭기만 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 제 감정을 다스리면서 다시 보슬이를 재우는 데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무슨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듯 쉽게 잠이 들려 하지 않아 한참 동안 안심시켜 주고 있는데 겨우 몇 시간 만에 잠든 제 딸의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너무나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깊게 잠이 빠진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성을 되찾고 조용히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을 테니 함께 살면서 평범하게 지낼 수 없냐고 다시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제 솔직한 감정을 꺼내 놓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TV 전원을 끄더니 저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지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며 답답한 집구석에 있기 싫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보슬이만 생각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남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어차피 생산적 가치가 떨어진 당신이랑 살아봤자 뭐하겠어. 우리 부모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사는 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당신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후회되게만 한다고. 보슬이도 데려오자는 거 당신의 일방적인 결정 아니었어? 임신이 안 돼서 보육원에 눈 돌린 거잖아. 그럼 우리 집안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이었을까? 무조건 데려오겠다고 난리를 쳐놓고 도대체 뭐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보슬이가 그래도 2살밖에 안 돼서 불쌍한 마음에 받아들여주긴 했지만 살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 내 자식도 아닌 아이한테 감정을 주고 있는 게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쉬운 대로 키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든다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웃음이 나오겠어? 멀쩡한 여자 데려오면 이런 문제 없을 거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겠지. 돈이라도 많은 집안이면 그거 하나 보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 하나부터 10까지 당신과 내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온갖 검사 다 하고 시도해봤지만 결국 돈만 날렸지. 조금의 희망도 얻을 수는 없었잖아. 그런데 보슬이 왜 데려가냐고? 그동안 키운 돈이 아까워서 데려가는 거야. 그래도 입양아 데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혜택은 어느 정도 받잖아. 내 돈과 시간을 쏟은 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면 성인이 돼서 돈 벌어와서 바칠 텐데 그 좋은 걸 왜 당신에게 양보해? 이건 우리 부모님도 동의하신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차피 법정에 올라가봤자 경제 능력이 현재로서 전혀 없는 당신이 무조건 질 게 뻔해. 그러니 그냥 이혼해줄 때 조용히 사라져.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도 없는 거야? 내가 보슬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꽉 잡고 있던 팔을 강하게 뿌리치며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다고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 몸이 정상이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갓난아이를 입양하게 되었고 저의 행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마지못해 받아들여줬지만 사람이란 게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키우는 거라
그에 따른 불만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시부모님과 남편도 어느 정도 보슬이와 정이 들어서 데려가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신들이 쏟은 돈과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데려가려 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네요. 홧김에 그런 말이 나왔다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남편을 겪는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진심인지 거짓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저에게 뱉었던 말이 진심이라는 거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간 틈을 타 자고 있는 보슬이를 안은 채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친정집에 도착을 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전부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작은 방에 보슬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서방이 얘기한 대로 법적 공방이 오고 간다면 우리 손을 틀어주기는 아마 힘들 거다. 이병아의 경우 재산도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없잖니. 그에 반해 사돈댁은 부유한 편이기 때문에 보슬이를 키우는 데 있어 분명 김서방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 부족함 없이 잘 자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니? 그리고 보슬이가 성인이 되면 그땐 자기의 인생을 알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김서방 집안이 보슬이를 키워줬다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우선 제대로 된 교육과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예 못 만나게 한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사돈댁과 싸워봤자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니. 언제나 약자가 강자에게 지기 마련이잖아. 그러니 시간을 두고 기회를 보는 게 엄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보슬이의 앞날만 신경 쓰는 거야. 알겠지? 엄마의 조언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보슬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은 시모와 남편의 전화로 쉬지 않고 진동이 울렸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전원을 꺼버리자 예상한 대로 엄마 집에 시모와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만약 저 혼자 있었다면 분명 시모의 성격대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겠지만 뒤에 엄마가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자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고 보슬이를 찾기 시작했네요. 어수선한 상황 때문인지 방에서 걸어나온 보슬이는 저희를 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살피는 것 같았어요. 원래 시모는 보슬이에게 잘해준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시모에게 오라는 말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제품에 들어와 안겼습니다. 남편은 이를 꽉 물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나중에 이혼하고 적금금지 신청하기 전에 당장 자기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지금의 상황을 빨리 정리하길 원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처음에 보슬이를 데려왔을 때 잘 돌봐줘서 그런지 거부감 없이 남편 품에 안겼고 받자마자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제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네요.
6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었는지 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쉽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편할 줄만 알았던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들은 저에게 어색함을 안겨주었고 안 맞는 부분들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따로 알아봐 나오게 되었네요. 급하게 알아본 일자리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월급은 받을 수 있어 만족하며 지내오고 있었어요.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적응도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줄 알았는데 퇴근 후 홀로 남겨진 좁은 공간의 집은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매일 함께했던 제 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였고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제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약속한 날짜에도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는 게 상당한 불만으로 다가와 결국 참다 못해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무슨 할 얘기라도 있는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생각 좀 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니? 지금 우리가 중요한 날이라서 너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거든?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든지 해라. 전화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요. 저는 뭐 여기 찾아오고 싶은 줄 알아요? 왜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보슬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당장 얼굴 보여주세요. 예, 그건 어디까지나 예정된 날짜인 거지. 어떻게 매번 그 시간 맞춰서 약속을 잡을 수 있겠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여자 누구예요? 하도 안 오셔서 나와봤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이 끼어들었네요. 저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희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상황 뭐예요? 저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자 누구냐고요? 그럼 더더욱 보슬이는 제가 데려가야겠는데요? 저 여자가 제 딸을 키울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당장 데려갈 테니 보슬이 보내주세요. 시모는 그런 게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옷차림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처음 본 여자는 시댁에 인사를 온 상황이었어요. 제가 현관에서 난리를 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이혼한 남편 놈이 제 앞에 나타나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뒤에 숨은 보슬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너무 놀라 엄마에게 와달라며 활짝 손을 펼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슬이는 저에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처음 본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오래간만에 봐서 어색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제 품으로 다가와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몰라 남편과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보슬이는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그 모습에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게 되자 남편은 보슬이가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고 저를 밀친 뒤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네요. 보슬이의 얼굴 한번 만져볼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과 시모에게 보슬이를 보여달라는 전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은 모습은 확인했으니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제품에 안기지 않았다는 건 엄마의 입장에서 서운하긴 했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다시 만나기로 결정을 내린 뒤 열심히 일하며 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문자가 오길래 확인을 해보니 제가 그냥 간 게 마음에 걸렸는지 보슬이가 웃고 있는 사진 몇 장을 보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곧 재혼할 거라면서 앞으로 보슬이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전화를 걸자 자신도 할 말이 있는 듯 제 전화를 바로 받았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내가 왜 갑자기 당신에게 보슬이 사진을 보여준 것 같아? 그냥 당신 위로해 주려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겠어? 그 사진이 오늘로써 마지막이야.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두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내가 엄마인데 내 딸 얼굴도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럼 당신은 보슬이가 앞으로 커가는데 잘못되길 바란다는 거야? 내가 재혼을 하면 앞으로 살게 될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할 텐데 계속 당신이 나타나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어렸을 때 받아들이게 해야 편할 거 아니야. 당신이 데려가봤자 내가 주는 양육수당으로 입에 풀칠밖에 더해? 당신이 진정 보슬이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신의 길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더 이상 미련 두지 마. 나중에 성인 돼서 얼굴 봐도 되는 거잖아. 지금은 한창 자라야 될 시기인데 혼란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도 내 말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보슬이 아빠로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한 거니까. 가끔 사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상황 봐서 몇 장 찍어서 보내줄게. 하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2번 다시 전화도 하지 마.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응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가 제 딸을 잘 보살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남편도 수상했어요. 보슬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온 이후 손에 꼽힐 정도로 얼마 보살펴 주지도 않았으면서 저와 이혼을 한 이후 그동안 자기가 정성껏 돌봐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되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결국 뒷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며칠 동안 남편 행적을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에서 나온 남편과 그 여자가 둘이서 마주했고 서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남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여 별일 없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얼굴을 붉힌 채 레스토랑에서 나온 여자가 택시를 잡으려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급하게 걸어 나와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곤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가더군요.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건물 기퉁이에 모자를 눌러 쓴 채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엄청난 사실을 듣고 말았네요. 10년을 못 기다려?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 보면 10년 금방이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싫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다 동의한 거 알고 있잖아. 그냥 당신은 나중에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왜 나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건데? 나는 찝찝해서 싫다니까.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알아? 우리 집안보다 재산도 많고 돈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어서 결정한 건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옆에서 다 들었잖아. 10년이 지나야 생명보험 들 수 있다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엄마가 말한 대로 행동하면 절대 문제될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은 보슬이만 잘 챙겨주기만 하면 돼. 엄마인 척만 하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거 봤어? 쉽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얘기하지 마. 나도 쓰레기이긴 하지만 당신도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다. 그래서 어머님이 안 도와주면 국물도 없대? 그냥 그 여자한테 아이 보내고 알아서 살라고 그래. 양육수당 안 준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할걸? 우리 이러다 벌 받을 수도 있다고. 10년만 지나면 돼. 그리고 생명보험 든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움직이면 별탈 없을 거야. 그냥 단순 사고라고. 돈이 될 만큼 들어놓으면 그게 나중에 보상금이 얼마나 되겠어. 돈 좋아하는 당신이 거절하는 게 난 더 놀라운걸? 둘의 대화에 너무 당황했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딸 보슬이를 그렇게 자기 옆에 끼고 있으려는 이유가 확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더 치밀하게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 처벌받게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을 쫓아다니던 어느 날 주말이라서 그런지 모두들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듯 보였고 꽤 많은 짐들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부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득 싣던 도중 남편과 재혼할 여자가 차를 타고 집 앞에 세우더니 대화를 주고받은 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차 뒷좌석에는 시부모님과 보슬이가 함께 타고 있었고 그 여자의 차에도 짐을 가득 실은 상태라 차를 두 대로 움직여야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리고 있는데 날이 점점 어둑해질 때쯤 갑자기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심호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는 듯 했고 한참 동안 대화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차가 이상하게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지가 예전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갔던 별장 같아 그냥 단순 여행으로 생각하고 뒤를 따르던 도중 갑자기 제 차에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비틀거려 갓길에 세워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니 하필 그 타이밍에 차에 펑크가 나게 되면서 더 이상 따라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몇 번 가봤던 곳이라 목적지는 변함없을 것 같아 견인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예상했던 시골 별장으로 향하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제 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한쪽으로 차가 기울어진 상태로 사고가 나 있었고 급하게 차를 세워 남편의 차에 다가가 확인한 순간 남편과 시부모님은 충격적이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보슬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며 외치고 있는데 뒤따르던 여자의 차량은 보이지 않길래 제가 있는 위치에 구조 신청을 하곤 급하게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난 지점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도착을 할 수 있었고 차에서 급하게 내려 남편을 뒤따라온 여자의 차 안을 살펴보니 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며 제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그 여자의 소리가 들려와 조심스럽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딸도 다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을 떨며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를 갈고 있었고 그걸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는 베개라 내용물을 집어넣었는데도 의문의 가루는 계속 흘러내렸고 그걸 들고 별장 안으로 들어가길래 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한 순간 급하게 별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여자는 차에 타고 혼자 도망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슬이를 불러 외치며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방 안에는 보슬이가 없어 쉬지 않고 부르던 그때 눈에 띈 작은 방이 보였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보슬이가 교통사고 이후 정신을 잃었는지 그 여자가 만들었던 베개에 몸을 눕히고 있었어요. 뭔가 퀴퀴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급하게 딸을 안은 채 밖으로 나와 제 차에 태우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제 앞에 그 여자가 구급차에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 안에 환자가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그 여자의 창문을 부수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나? 네가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내 차 부순 거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거 잘 알 텐데. 너 내 딸 혼자 놔두고 왜 도망친 거야?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베갯니 속에 있던 그 이상한 가루 뭐냐고. 뭘 갈아서 넣은 거야?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나도 그게 뭔지 몰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 뿐이라고. 어차피 자기 집안의 자식도 아닌데 함께할 이유 없다면서 며칠 전에 나만 따로 별장에 불러와서 시킨 거야. 그냥 망으로 된 베갯니 속에 가루를 만들어 넣어 놓으면 깊은 잠에 빠진다고 얘기했어. 자연스럽게 놀러 온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하셨다고. 그렇게만 하면 나한테 3억을 주겠다는데 내가 왜 안 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나버린 거야. 아마 그 사람과 어머님이 이 문제로 다툰 것 같아. 그 사람은 10년 뒤 보험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도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그 시간이 아깝다면서 그쪽한테 넘겨주는 건 싫다고 이런 일을 꾸몄던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모두들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것 같았는데 보슬이만 살아있길래 이 모든 게 보슬이 때문인 게 너무 화가 나서 별장으로 함께 가 어머님이 시켰던 대로 베갯니 속에 가루를 넣었던 것 뿐이야. 나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 보슬이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여자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경찰까지 오게 되면서 여자는 연행이 되었고 보슬이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괴로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제 딸이 큰 문제 없이 제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팔에 약간의 골절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회복하면 좋아진다는 의사의 말에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그리고 수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 바란다는 형사의 말에 엄마에게 보슬이를 맡긴 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분은 저에게 다가와 백인리 속에 있던 내용물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차게 흔들어 버렸어요. 제 딸이 베고 있던 베개 속에 들어있던 건 유박 비료라는 거였고 리신이라는 심각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섭취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치명적인 비료였습니다. 일반 개 사료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냄새 또한 고소하기 때문에 반려견이 자주 섭취를 하게 되는 일이 번번이 발생이 됐는데 신장과 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세상 떠날 확률이 70% 가까이 될 정도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받길 원했고 그 여자는 고의적으로 몸소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로 징역 7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조정 기간이 지나 처리가 되었지만 보슬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딸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이 보슬이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제가 관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지금은 보슬이에게 넘어가게 될 재산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게 잘 처리가 될 테지만 앞으로 제가 보슬이의 뒤를 봐줄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의 얼굴을 두 번 다시 안 봐도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록 제 배에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보육원에서 데려온 이후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시댁에서 왜 제가 불렀을 때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제가 아파하는 걸 보슬이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고 가정의 평화만 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